지금 이제 솔빙이 진행되고 있는데,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보려면 요 솔루션 인포메이션을 눌러주세요. 그럼 이 아래쪽에 솔버 아웃풋이라는 게 지금 설정되어 있고, 이랬을 때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막 라인들이 막 추가되고 있는데, 이게 해석이 진행되는 걸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걸 눌러주시고 이 False Convergence를 눌러주십니다.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수렴해 나가고 있는지를 이제 그래프로서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정적 구조에서는 이 False Conversion을 좀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, 그랬을 때 요 나타나는 요 보라색 그래프가 저희가 이제 해석했을 때 인터널하게 나오는 어떤 false 값이고, 그리고 이 파란 색깔 그래프는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기준값입니다. 그래서 이 보라색 그래프가 이 파란 그래프 밑으로 들어오면 수렴했다고 해서 이 초록색 라인이 생기고, 왼쪽에 보면 이 빨간색 라인이 하나 있는 거는 저희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내부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스텝을 줄여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섹션이라고 하는 게 스텝을 반으로 줄였다 해서 바이섹션이고, 그래서 수렴이 안 될 때는 이렇게 빨갛게 섹션이 일어나고, 그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해서 수렴이 되면 초록색이 나타나고, 계속해서 초록색이 나타나는 거는 지금 이제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렴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. 하단에 보면은 해석 진행 저희가 총 1초 동안 푸는 건데, 지금은 이제 한 0.3초, 그러니까 한 30% 정도 해석이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렴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해석이 되게끔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해석이 잘 될 텐데, 분명 이제 본인이 해석하실 때 수렴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좀 실수가 생기다 보면 수렴이 안 될 텐데, 이제 각 그 에러마다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해석이 다 완료되었고요. 요 부분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하단에 보시면 0부터 1초까지 쭉 해석이 되어 가고,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동안 총 2번의 바이섹션, 여기 초반에 한 번, 요 또 마지막에 한 번에서 총 2번 바이섹션이 일어났고, 보통 이런 상황은 어떤 이 컨택 면이 변화가 있을 때, 그랬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, 아마 예상하기로는 지금 그 스냅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랑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면을 타고 넘어갔을 때 아마 이때 2번 일어난 것 같아요. 어쨌든 해석이 잘 완료가 되었고요. 결과를 보면 일단 솔루션을 눌러주시면 한 4분 정도에서 해석이 완료되었고, 토탈 디포메이션을 눌러볼게요.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마지막 포지션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.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가 세팅한 게 디스플레이 타임이 라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위치고, 애니메이션 한번 봐볼게요. 애니메이션 볼 때 설정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게, 여기서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번째 걸로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 각각 포인트마다 해석한 거를 다 볼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시간은 10초로 설정해 주시고 재생을 눌러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인풋 준 것처럼 이 면에서 쭉 밀어서 스냅이 쭉 들어가게 되고, 그 과정에서 이제 스냅이 이 메일과 피메일이 만나면서 이 안쪽 면을 이제 따라가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이 면에서 조립이 완료되면서 컨택면이 끝나는,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고요.
요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보려면 아무래도 요 면을 잘라서 보면 되는데, 자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코디네이터 오시면 자르고자 하는 면에 요 좌표계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섹션을 만들면 되니까,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설트 가시고 코디네이트 시스템 눌러주신 다음에 이 메일 부품을 눌러주시면 이 기아의 지오메트리의 중심에 축이 생기고요.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두께 방향으로 중심에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Create Section Plane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반이 잘렸죠. 잘렸는데 이 아래에 보시면 섹션 플레인이라는 데 와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아래쪽으로 잘렸는데 이 반대면으로 자르고 싶다. 그러면은 지금 잘려있는 이 플레인을 눌러주시고 이 두 번째 Edit Section 플레인을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이런 모양의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생겼고요. 여기서 반대면 점선 있는 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잘린 게 나오게 되고 또 위로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. 완료되었으면 다시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섹션이 남고요.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토탈 디포메이션 눌러주시면 방금 섹션 플레인으로 잘린 이 형상에서 결과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섹션 플레인을 체크를 풀면 원래 상태로 나오고 체크를 하면 다시 섹션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. 이 상태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. 이렇게 해놓고 다시 재생을 눌러주시면 이제 실제 스냅이 이루어지는 부분의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스냅이 지나가다가 다다르면 여기를 넘어서서 완료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시 이걸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퀴밸런트 스트레스 눌러주시면 지금은 이제 완료가 된 상태에서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값이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이 중간에 즉 스냅이 들어간 상태에서 결과를 보시려면 이 하단의 그래프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커서를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다시 우클릭 하신 다음에 Retrieve this result을 눌러주시면 그 해당 위치, 그 해당 촉에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섹션이 들어와 있는데 섹션 풀고 보면은 지금 이제 한 중간 정도 왔을 때는 스트레스가 이 웨일의 이 안쪽에 팔에 밴딩이 되는 안쪽과 반대쪽에 지금 스트레스가 생긴 걸 알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또 위치를 바꿔주신 다음에 또 왼쪽 누르고 오른쪽 누르고 Retrieve this result 누르면 이렇게 옮겨진 뒤에 해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이쪽으로 와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안쪽에 스트레스가 큰데 사실 여기가 메쉬가 조밀하진 않아요. 메쉬가 지금 여기엔 따로 리파인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메쉬가 좀 크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위에 좀 리파인을 다시 한번 해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리파인한 작업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.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다시 메쉬로 오신 다음에 방금 저희가 리파인 하고 싶은 위치는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. 그럼 이 부분의 리파인이나 아니면 메쉬 사이즈를 조정해야 되는데 메쉬 사이즈 조정하는 걸 진행해 볼게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위치에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요.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 가신 다음에 우클릭 하시고 인설트 이제 눌러주시면 디테일 눌러주시고 어떤 지오메트리 만들 거냐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요 엣지를 누르고 이 엣지를 누르면은 apply 하면 지금 이 위치에 축이 생겼고요. 이 상태에서 다시 메쉬로 가신 다음에 우클릭을 하고 인설트에 사이징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저희는 요 메일
부품을 바꾸길 거기 때문에 어플라이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엘리먼트 사이즈가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엘리먼트 사이즈를 바꾸면 이 부품 전체 사이즈가 바뀌게 되는데, 그거 말고 이 국부적으로 이 부분만 바꾸기 위해서는 엘리먼트 사이즈 말고 여기서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가 있거든요.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. 그러면은 이 스피어 센터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, 여기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좌표계를 고르게 되는데, 방금 만든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 2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요 체크박스가 그 위치로 지금 원점 위치로 생겼고, 이제 이 위치에서 숫자를 넣어주시면, 요 레디어스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는 이 구 안에서만 메쉬 사이즈를 조정하겠다, 이런 거고요. 그래서 여기서 3mm를 넣어주시고 메쉬 사이즈는 0.5mm로 조금 더 작게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 메쉬를 누르고 우클릭해서 제너레이트 메쉬를 눌러주세요. 보시면 지금 이 안쪽에는 메쉬 사이즈가 더 작게, 엘리먼트 사이즈가 작게 생성이 되었고요. 그냥 크게 확대해서 봐도 지금 저희가 이 부분만은 메쉬를 더 조밀하게 짰기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 결과를 봤을 때 더 좋은,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메쉬 사이즈는 지금 29,000개고요. 아무래도 이 스튜던트 버전은 이 제한이 3만 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좀 세팅을 해놨어요. 그래서 요 사이징 조절하실 때 요 엘리먼트 사이즈를 조절하면 총 메쉬 사이즈를 좀 3만 개 이하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세팅은 다 동일하게 이쪽에 고정하고 그대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주는 건 한 다음에 다시 솔빙을 해볼게요. 우클릭 하신 다음에 솔브를 눌러주세요. 예, 해석이 완료되었고요. 동일하게 수렴도 잘 돼서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. 결과를 좀 볼게요. 그럼 일단 디포메이션을 보면 동일하게 완료된 상태를 볼 수 있고, 이제 아까 봤던 스트레스 결과 보면 이제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로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보면 이 맥시멈 위치를 눌러보면 이 같은 위치에서 이제 맥스가 나오고, 여기서도 이제 메쉬 크기가 아까보다는 좀 더 조밀하기 때문에 16메가파스칼 정도 나오는 걸 볼 수 있고, 밑에 이제 그래프를 봐도 쭉 16메가파스칼이 쭉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이 스냅이 이 안쪽 면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이 밴딩이 안쪽으로 그 오버랩만큼만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게 이 안쪽에 스트레스가 생겨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16메가 파스칼이라는 게 지금 뭐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있는 재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, 지금 재료를 봤을 때 폴리에틸렌을 눌러 보시면 이 일드 스트렝스가 25메가 파스칼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재료를 그대로 썼다 하면은 지금 나오는 이 16메가 파스칼은 이제 안전한 어떤 스트레스 값으로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, 지금 저희가 이 이퀴밸런트 스트레스를 받지만 재료에 따라서 이 등가 응력을 봐야 될 수도 있고, 또 다른 스트레스 이론으로 평가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재료에 맞게끔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 우클릭 하신 다음에 보시면 스트레스 밸류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 재료에 적합한 스트레스 밸류를 사용해서 결과를 리뷰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나오는 스트레스 툴도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안전계수를 구할 수 있게끔 제공되는 툴이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. 지금 요 넣는 동안 힘이 얼마냐, 요거를 볼 수가 있는데, 보시면 솔루션에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설트에 프루브 가시면 여기 폴스 리액션 있어요.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, 아니면 바로 저희가 넣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 솔루션 쪽으로 끌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폴스 리액션이 생깁니다.
바운더리 컨디션에 방금 저희가 설정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설정되고 여기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이밸류에이트 해주시면요. 저희가 이 설정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동하는 동안 이 위치에서 리액션 포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X, Y, Z축 모두 나왔는데 저희는 이 Y 방향으로 놓는 거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절트 셀렉션에서 Y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다시 이밸류에이트 해주시면요. 이렇게 그래프가 쭉 진행됨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반대로 튀는 게 아무래도 요 마지막에 이제 스냅이 쭉 힘을 받다가 그 코너를 돌면서 탁 튕기기 때문에 그런 반발력이 표현이 된 거고요. 그리고 앞쪽에 올라가는 거는 이 지오메트리 상에서 이쪽을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밀 때 지금 요 섹션을 보면은 지금 요 라운드 되는 부분을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제일 크게 폴스가 나타나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저희가 설정한 게 이 프릭션러스로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힘이 거의 되게 작은 값이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이 제일 높게 나온 부분은 요 앞쪽에 이 면을 타고 갈 때만 1.6N 정도 값이 나오게 돼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는 마찰이 있을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마찰 계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문헌을 참고해서 이 컨택 조건에서 프릭셔널로 바꾼 다음에 마찰 계수를 넣어 주시면은 이제 들어갈 때와 이동 중에 넣는 이 인서션 포스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이런 점들이 사실은 저희가 해석을 했던 포인트들이에요. 이 해석을 했던 포인트들은 아까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이 서브 스텝을 나눴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설정이 되는데 지금 이 피크 치는 이 포인트 하나가 지금 값을 하나만 1.6N로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조밀하게 저희가 이 스텝을 나누면 이 피크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값도 좀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일단 오늘은 이걸 경험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실습은 해보지 않을 거고요.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세팅에서 이 오토 스태핑 스텝을 나눌 때 이런 실제 걸리는 힘과 어느 위치에서 걸릴 건지 이걸 좀 고려해서 스텝을 나눠주면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. 해석 모델, 저희가 버클 모델을 가져와서 대칭을 이용하기 위해서 절반을 절단을 하고, 그리고 2분의 1 모델, 그 대칭 조건을 적용했어요. 이걸 통해서 모델 단순화를 했고, 그리고 저희가 접촉 부위를 좀 예상해서 그쪽에 오토 컨택을 만든 다음에, 거기서 실제로 컨택되는 부위를 저희가 다시 찾아서 거기에 설정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접촉 비선형이 포함된 실제 비선형 해석을 저희가 한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. 이제 사실은 이런 비선형 해석이 하나하나 이론적으로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이 크니까 일단은 그대로 한번 쫓아 해보시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설정하면 이렇게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계속해서 여기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질문은 댓글이나 메일로 부탁드립니다. 그럼 또 다음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